자, 105번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이라고 했고, 자, 여기에 직선 하나, 직선 둘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색칠이 돼 있어. 넓이 구하라는 건가? 그리고 지금 이 교점 부분을 PN이라고 썼고요. 지금 식이 하나가 이제 y는 3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x. 지금 y는 x에다가 지금 기울기만 붙어있는 형태니까 원점지간 직선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이제 a라고 잡은 다음에 이 녀석의 바꾼 정식은 2x 플러스 3y는 8 이렇게 줘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OAPN, 그러니까 이 파란 부분의 넓이를 SN이라고 부를 테니 자네는 뭘 구해봐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SN의 값을 구해봐라.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친구들은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좌표를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원점 0,0을 제외하고 A점과 P점을, PN점을 좌표를 잡아볼 건데, 자, A점 잡을 때 이 직선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 구할 수 있어요. 어차피 Y좌표가 0이면 되잖아, 그치? Y좌표에 0 집어넣으면 2x는 8 되니까 여기 4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를 연립해서 PN 좌표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 PN 좌표에서는 사실 높이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뭐만 찾아도 되냐면 Y좌표만 찾아도 괜찮아. 그러면은 Y좌표를 한번 잘 찾아봅시다. 그 Y좌표를 찾을 거니까 이 Y는 이 자리에 이걸 만약에 Y를 3Y 자리에 이걸 집어넣게 되면 Y가 도지고 X가 남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Y가 필요해. 높이가 필요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꿀게. 어떻게? 양변에 이거를 이제 넘겨줘. 역수치에서 넘겨줘. 그럼 어떻게 돼? X는 n분의 3n 플러스 1 Y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요 x를 여기 x 자리에 넣어주자. 그러면은 2 곱하기 n분의 3n 플러스 1 y 더하기 3y는 8 이렇게 되겠죠. 요거 두 개를 뭐로 묶어? y로 묶어. 그럼 이게 n분의 6n 플러스 2고요. 여기 있는 3은 n분의 3n이니까 요렇게 붙겠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n분의 9n 플러스 2y는 8. 그러면 아까 말했지, 우리가 좌표를 보는 게 목적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x좌표 필요 없고요, y좌표만 필요하니까 y 좌표는 얘를 다시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y좌표는 이거 이제 역수로 들어가니까 9n 플러스 2분의 8n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 자, 그러면 이게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고요. 끊어줘봐 지금 다시. 다시. 그래서 요게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가로 길이가 되는 거고,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넓이는 이거에다가 4를 곱하고 나누기 2니까, 혹은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게 SN인 거죠. 정리하면은 SN은 요거 약분돼서 2만 남으니까 9n 플러스 2분의 16n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취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n을 무한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1차 1차니까 뭘로 수렴해? 개수비 9분의 16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답은 9분의 1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네요. 자, 두 번째 문제도 그래프 문제죠. 106번입니다. 106번에서는 이차함수를 줬는데요. 자, 원점을 지나지만 원점이 꼭지점인 게 아니라 그냥 지나는 점으로서만 가져가네요. 그리고 이 녀석의 식은 y는 2분의 1 n-1 제곱 곱하기 x-1이? 아,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아, 이런.
여기 점을 A라고 하고요. 이 A점을 지나는 직선이네. 그래서 여기 만나는 여기를 PN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수선을 내려서 올린다고 해야지, 그치? 여기 이제 HN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식은 y는 3x 곱하기 x-1이라고 하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2분의 1 n-제곱 곱하기 x-1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 구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OHN 길이 분의 PN HN 이거를 뭐야? 그러니까 PNH는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OH는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의 비율, 기울 기호라는 거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뭐 해야 되냐 우리? 일단 좌표부터 나타낼게요. 자, 먼저 A 좌표가 필요한가? 일단은 여기가 0이랑 1 두 군데 만난다는 거니까 여기 쓰면 이제 1,0이죠. 그 다음에 이 2차식이랑 얘랑 같다고 놓고 식을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PN 좌표 찾으려면은 그럼 요거랑 요거 같다라고 놓으면 식이 2분의 1 n-제곱 곱하기 x-1은 3x 곱하기 x-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그 x-1을 나누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사실 저도 상관없어요. 나누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넘겨서 묶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얘를 넘길게. 그럼 어떻게 돼요? x-1로 묶었을 때 이제 개수가 3x에서 빼기 2분의 1의 n-제곱 중괄호로 써야 되겠죠? 이거는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x가 1일 때가 여기서 만난다는 얘기고, 여기도 지금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이잖아. 여기서 만난다는 거고, 우리는 여길 찾아야 되잖아. 여길 찾으려면은 이거를 0으로 만드는 거 좀 찾으면 되겠고, 3x 빼기 요거는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넘겼을 때 3x는 2분의 1 n-1제곱, x가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이게 뭐예요? PN의 x좌표가 되겠습니다. 좀 토 나오는데? 그러면은 일단 이거의 x좌표랑 HN의 x좌표가 같으니까 이 녀석의 좌표를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콤마 0 이렇게 둘 수는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PN은 또 y좌표를 구해야 되잖아, 그치? 하기 싫어. 하지만 해야죠. 자,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그냥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대입해 줍시다. 그래도 하기 싫어. 자, 그럼 PN의 y좌표. x좌표는 어차피 얘랑 똑같을 거고, y좌표만 이제 표시를 해주면은 그 y좌표가 여기다가 x를 집어넣어. 요거를 집어넣어. 그러면은 요거는 2분의 1 n-1 제곱 그리고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n-1 제곱 빼기 1 중괄호로 바꿔줍시다. 이렇게 이게 y좌표야. 근데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 지금 여기서 이 봐봐. PNHN 이게 지금 뭐야? 이게 y좌표인데 지금 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돼요. 이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게 뭐야? PNHN이라는 얘기야.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 그 다음에 OHN은요. 이 x좌표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끝났네 이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부호 붙여주시고 이게 이제 분자야. 그리고 분모에는 요거 그대로 써주시겠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이거 좀 숨통이 튀을 것 같아. 왜냐면 봐봐, 여기서 얘랑 얘가 똑같은 식이니까 지울 수 있죠? 이렇게 지울 수 있어. 그리고 나머지 계산하면 이제 요거는 이제 분모에 있는 3분의 1이 남아있고요. 분자에 있는 이 마이너스를 요 안으로 집어넣어서 1 빼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바꿔줄게. 그리고 뭐 해야 돼?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내야 돼. 현미증 날 것 같아. n이 무한으로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게 2분의 1의 무한제곱이 되면 싹 없어지면요 3분의 1분의 1이고 번분수 처리해 주시면 이 값은 3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칸이 없어가지고 다 못 풀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좌표를 잡으면서 식이 점점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수투에서 이게 어려웠으면은 아예 손도 못 댈 것 같아. 네, 우리가 수투를 하면서 어쨌든 그 함수의 그래프 좌표를 쓰면서 문제 푸는 걸 많이 해봤잖아, 그렇지? 그거를 해봤고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지. 근데 지수식이라서 복잡해 보인 거지. 따지고 보면 그냥 x좌표 대입하고 y좌표 똑같아.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할 때, 아까 여기서 내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를 표현하려면 필요한 게 뭐지를 생각하면서 하시면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겠고, 이제 여기서 이 좌표를 잘 결정하신 분 중에서도 답이 혹시 마이너스 3이 나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제 이 y좌표를 마이너스로 이제 내려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걸 생각 못한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사분면에 따른 좌표들이 길이와 그대로 연결되는지 그런 거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였어요. 105번까지 왔고요. 110번으로 가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야. 자, 110번에서는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했어. 이거 엄청 중요한 말이랬지. 수렴하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빼기 3의 값이 1이다. 바로 거쳐있죠. 이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제곱 빼기 2 곱하기 an 플러스 2의 값을 구해라. 야, 수렴한 다음에 그럼 수렴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수렴값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 빼기 3이 1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수렴값 알파가 얼마입니까? 4란 얘기예요. 그러면 수렴하는 놈이 있고 얘는 뭐 한 거야? 그걸 가지고 수치 계산한 거죠. an 곱하기 an 마이너스 2 곱하기 an 한 거니까 그냥 알파 자리에 4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16 빼기 8 플러스 2 그럼 18에서 8 빼는 거니까 10이 되겠죠? 끝. 110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렴한다라는 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어. 물론 이제 객관식이면 이제 수렴한다는 말이 없을 때 이제 야매처럼 수렴한다는 말은 없지만 답이 보니까 수렴한다는 돼 있네. 그런 경우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수렴한다는 말은 이제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표현들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15번이요. 자,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겠네요. 자연수 n에 대해서 4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1에 정수 부분을 an, 소수 부분을 bn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은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이니까 an 플러스 bn이라고 나타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둘 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표현을 좀 해보죠. 이 친구는 일단 2n을 갖다가 만들 거고 그리고 2n 플러스 3이 되면은 이제 6n이 아니라 12n이 되는 거잖아. 이거 4로 나눠줘야 2분의 3n 그리고 2배 해서 3n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2n 플러스 4분의 3에 제곱한 거에 루트를 씌운 거나 마찬가지. 즉 2n 플러스 4분의 3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말은 얘가 0과 1 사이니까 이 친구가 소수 부분 4분의 3이 된다는 얘기고요. 정수 부분이 2n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야매풀이가 아니고 야매가 아니고 정확한 개념에 의한 증명에 의한 풀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분의 an 곱하기 bn 하라고 했는데 n이 무한으로 가면요 an은 그냥 뭐라고 쓰면 돼요? 2n이라고 쓰면 되고 bn 4분의 3이라고 쓰면 되고 분모에 n이 있으니까 n 약분되면은 값은 8분의 1 아니려나? 4분의 1로 정리하면 2분의 3으로 수렴하겠다. 이렇게 써주실 수 있겠습니다. 115번이었어요. 다음에는 119번으로 가요.
119번. 자, 여기서는 수열 A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5an 빼기 3분의 빼기 2a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라고 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빼기 1분의 an 플러스 1의 값을 구하시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정석으로 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문제가 될 거예요. 맞죠? 왜 그러냐면 수렴한다는 말이 없지. 근데 봐봐, 수렴한다는 말이 없기는 한데 만약에 지금 가면 안 되긴 하지만 수렴한다면 어떨까? if 수렴. 그럼 a의 수렴값으로 알파라는 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이거 야매야. 이거 진짜로 야매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객관식이잖아. 이렇게. 객관식이면은 자, 요 식을 이제 어떻게 바꾸면 돼요? 5알파 빼기 3분의 빼기 2알파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3이다. 넘겨서 3알파. 넘기면 2. 알파는 3분의 2네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알파가 3분의 2니까 3분의 2 빼기 1, 3분의 2 더하기 1. 요거는 분모분자를 3으로 곱해서 2 빼기 3에서 마이너스 1, 2 더하기 3에서 5. 답은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얘들아. 내가 분명히 말했어. 저렇게 풀면 안 돼요. 근데 답은 맞아. 그럼 저렇게 풀어야 된다. 시험 때 저렇게 풀어야지. 객관식으로 나왔으면 저렇게 푸세요. 객관식으로 나왔으면, 자, 다시 내 지금 그거 강조하는데 객관식이면 이렇게 풀라고. 이거는 객관식 전용풀이야. 자, 수렴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알파라고 잡고 풀면 안 돼. 알파라고 잡고 푸신 분이 있다면 대단히 잘못 푸신 거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여기서는요, 이 녀석 자체를 하나의 수렴하는 수열로서 봐주셔야 돼요. 하나의 수렴하는 수열로. 이게 무슨 얘기냐?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보자. 문제를. 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5an 빼기 3분의 빼기 2an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요거를 하나의 수열 bn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수렴하는 수열 bn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라는 정보만 알고 있다는 얘기야. 자, 서수렴 풀입니다. 그러면 an과 bn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5an 빼기 3분의 빼기 2an 플러스 1 이꼴 bn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 목적은 뭐냐면 an을 bn에 관한 식으로 써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이 식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자, 우리 목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정리해서 an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는 게 목적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 분모를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풀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2an 플러스 1 이퀄 5an 곱하기 bn 빼기 3bn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an이 뭐다 라고 얘기해 줄 거니까 이 식 형태로 있으면 안 되고 an으로 묶어줘야 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넘길게요. 그러면은 an으로 묶었을 때 5bn 요거 넘어가서 이거 플러스 이렇게 이거 너무 깜짝이야. 플러스 2 이렇게 묶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얘를 넘긴 거야. 얘를 이렇게 an까지 샵 이렇게. 그리고 얘를 넘겨 반대쪽으로. 그럼 어떻게 돼? 3bn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제 an은 요거를 촥 이렇게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5bn 플러스 2분의 3b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봐봐, 여기서 너네 리미트 지어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자, 이렇게 해볼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bn은 -1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이거는 bn, 수렴하는 수열 bn에 5를 곱하고 2를 더한 거야. 이거는 3을 곱하고 1을 더한 거야. 얘 또 수렴하겠지. 그리고 걔네를 뭐 한 거야? 나눈 거야. 수열의 그 편에 의한 계산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계산값이 어떻게 되냐면 빼기 5 더하기 2니까 -3 분의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2 해서 3분의 2라는 거지. 뭐야? 아까 우리가 수렴하다고 가정했을 때 나온 그 수렴값이랑 동일한 수렴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수렴하겠지 하고 푸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녀석 자체를 수렴하는 수열 bn이라고 잡아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an은 뭐다 라는 식을 정리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계산이 조금 추가가 되면 되겠다. 그럼 이 뒤로는 요거 계산이랑 똑같이 하시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도 풀이의 완결성을 위해서 마무리를 지어줄까? 그러면은 자, 즉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은 3분의 2로 수렴한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게 뭐였니?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빼기 1분의 an 플러스 1을 구하라고 했으니 이 녀석의 값은 3분의 2 빼기 1분의 3분의 2 더하기 1 해가지고 -5가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소수점 만점.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119번이었습니다. 세 문제 나왔어. 커피하고. 자, 123번, 128번, 129번. (123번에서는요) 연산을 정의를 했는데 A 이런 거 너무 귀찮아. 자, A 다이아몬드라고 할게요. A 다이아 B는요 리미트 n이 이제 무한으로 갈 때 A의 n제곱 더하기 B의 n제곱 분의 B 플러스 1 곱하기 A의 n제곱 플러스 A 빼기 1 더하기 B의 n제곱이다. 아씨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시키는 거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그대로 따라가보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4 다이아 그리기 너무 힘들다. 4 다이아 2 괄호 다이아 6 이렇게 돼있지? 하나씩 맞춰서 4 다이아 2부터 계산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4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여기 A가 4 그리고 B에 2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B가 2니까 여기다 두면은 3 곱하기 4의 n제곱 더하기 4를 여기다 두면 이제 3 곱하기 2의 n제곱 그리고 리미트 n은 무한으로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4의 n제곱이 더 빨리 무한으로 가니까 분모 분자를 4의 n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식은 리미트를 잠깐만요. 써주시게 되면 1 더하기 이게 4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되면 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3 나올 거고 여기도 4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여기 첫수가 여기 밑이 더 작으니까 여기도 0이 돼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3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 빨간색 어디였지? 오! 저기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이거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요만큼 계산하는 값이 3이 나온 거니까 결국 3 다이아 2를 2가 아니고 6을 계산하는 얘기고요. 그러면 한 번 더 하시면 되겠죠? 방금 했던 거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다이아 6이니까 이거에는 3의 n제곱 더하기 6의 n제곱 분의 여기는 이제 7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여기 3 여기다 넣어주면 2 곱하기 6의 n제곱 하고 앞에 리미트 아직 살아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6의 n제곱이 더 크니까 분모 문자를 6의 n제곱으로 나눠줄 텐데, 그랬을 때 이제 나오는 식이 0 더하기 1 분의 요것도 0 될 거고요. 2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값은 2로 나오겠습니다. 자, 123번이었고요. 네, 두 문제부터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먼저 128번. 자, 128번은 이제 hx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중괄호 열고요. fx의 n제곱 더하기 중괄호 열고 gx의 n제곱 분의 다시 중괄호 열고 fx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5 곱하기 gx의 n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줬는데 이제 위로 볼록이고요. 이제 꼭지점이 2콤마 하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그어놨는데 여기 3,3이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3,3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 하나 있죠? yx겠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걸 gx라고 하지, 이걸 이제 gx라고 했고요. 이제 요 2차 함수를 fx다라고 써놓은 거지. 그러면 자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봐봐. 야, 어차피 이거 n제곱이 된다면, 그러니까 밑을 함수값으로 하고, 그걸 n제곱 하는 거니까 결국 이 fx랑 gx랑 누가 크냐에 따라서 gx가 크면 gx로 나올 거고 fx가 클 때는 fx로 나누게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이게 영역이 이제 총 두 가지가 있잖아. 근데 일단은 2차 함수 f가 g보다 큰 부분이 여기 사이에 오므리는 범위죠. 이제 x좌표로 얘기하면 3이랑 0 사이에서는 f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hx라는 함수를 계산할 때, 자 봐봐. x 값이 0이랑 3 사이라면, x 값이 이제 0이랑 3 사이에 있다면 fx, gx 중에 f가 더 크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을 뭘로 나눈다? fx로 나눠주시면 된다. fx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이거 0 될 거 아니야. 분의 여기는 fx 남고요. 더하기 5 곱하기 0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fx가 된다는 얘기야. fx 어디에서? x값이 0이랑 3 사이에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 등호를 어떻게 처리할까 좀 생각해봤는데, 등호가 이거 털어보는 게 맞겠다. 어쨌든 이렇게 볼게요. 일단은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fg 중에 g가 더 큰 곳이 벌어지는 범위겠죠. 자, 여기가 이제 g고 여기가 f니까 3보다 큰 쪽 g가 더 크고요. 또 여기 이제 밑으로 와서도 샵 이렇게 가서도 여기 위에가 지금 g고 여기 밑에가 f니까, 그러니까 벌어지는 범위에서는 반대로 역선이 된다는 얘기지.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쓰기보다는 수직선으로 쓸게요. 어차피 표현하기가 이게 훨씬 편하니까 이렇게 씁시다. 0, 3.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우리 fx가 아니라 gx의 n제곱으로 나눠야 될 거야. 이거를 gx로 나누면 되겠죠. gx의 n제곱으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저 식이 어떻게 되냐? gx분의 fx가 이제 0으로 가겠죠. 그래서 0 더하기 1 분의 0 더하기, 이번에는요 gx를 나눴을 때 이게 아까는 fx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그냥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5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나는 거냐면 fg 중에 f가 큰 쪽, fg 중에 g가 큰 쪽 있는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f랑 g가 같은 곳이 있죠. 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어디냐면 0이고 다른 하나는 3이죠. 그러니까 f0과 g0의 값이 같고 f3과 g3의 값이 같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는 나누면 안 돼. 일단 나누더라도 나누기는 이제 식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얘랑 똑같은 거잖아. 얘랑 얘도 지금 똑같은 걸 보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때는 fx로 나누든 gx로 나누든 상관없어. 두 개가 똑같은 거니까. 근데 그 전에 일단 같게 되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g를 f로 바꿔버려서 2 곱하기 fx의 n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분자는 이제 fx에 똑같이 n제곱으로 이제 묶는다고 했을 때 저 앞에서는 이제 fx 더하기 5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 이 뒷부분 fx의 n제곱을 지워준다고 하더라도 함수 남는 게 2분의 fx 플러스 5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함수가 좀 세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fx나 5나 2분의 fx 플러스 5나. 근데 fx나 gx나 같은 거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어차피 그 함수값이 이제 0내면 뭐 나오냐? 0,f0이 0이니까 이제 h0은 2분의 f0 더하기 5니까 이게 2분의 5가 되는 거고요. h3은요 2분의 f3 더하기 5인데 f3이 3이죠. 그래서 이게 2분의 8 되면서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 구해놨어.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라고 한 게 h2랑 h3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h3은 여기 있죠. h3은 4입니다. 그리고 이제 h2 2는 지금 이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h2는 f2로 계산하면 되겠지. f2가 4니까 이 녀석은 4 더하기 f3도 4 나와서 답은 8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 3번이 되겠죠. 3번. 그리고 지금 함수를 다 구했는데 사실 여기서 h2랑 h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안 구하셔도 상관없었겠죠. 이 벌어지는 범위는 딱 필요한 것만 골라서 계산을 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여기다가 그냥 h2 하면 f2가 4니까 4의 n제곱 g는 뭐 2가 되겠죠. 이게 y는 x니까 4의 n제곱 2의 n제곱이니까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훨씬 쉬웠겠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H2랑 H3만 딱 구하는 방법인 거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겠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줄게.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함수를 아예 구해놓으면은 다양한 다른 걸 물어봤을 때도 이제 곧바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는 계산 하나만 시키는 거 말고 기억 니은 비슷해서 옳은 거 모두 고르시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능력도 일단 중요할 텐데 그냥 h2라고 했으니까 h2라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f2의 n제곱, g2의 n제곱, f2의 n 플러스 1제곱, 5 곱하기 g2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f2의 값이 4고 g2의 값이 2니까 자 여기서 왜 g가 2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얘가 0,0이랑 3,3 지나니까 함수가 yx잖아. 그럼 g2는 2가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4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하고 여기는 4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5 곱하기 2의 n제곱이니까 당연히 분모분자를 뭐로 나누겠어? 4의 n제곱으로 나누겠지? 그러면은 분모분자를 4의 n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 녀석의 수렴값은 어떻게 가냐? 1 더하기 0 그리고 4 더하기 0 해서 4로 수렴할 것이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h3 구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자 h3 구하라고 했는데 f3의 값과 g3의 값은 이 교점이기 때문에 둘 다 3을 갖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3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그리고 여기는 3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5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를 정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단은 2 곱하기 3의 n제곱이고 위에는 뭐 3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5 곱하기 3의 n제곱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쨌든 3의 n제곱이 무한으로 가니까 여기서 그냥 3의 n제곱만 나눠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눠줬을 때 분모는 1 더하기 1이 되고 분자는 3 더하기 5가 되니까 2분의 8 해서 답이 4가 되겠다. 요거 4 두 개 더하는 게 답이었으니까 그냥 8. 사실 이렇게 하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었겠죠? 굳이 분류해가지고 함수를 나눌 게 아니라 그냥 딱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값 h2의 값이랑 h3의 값만 계산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잘못된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푸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공부를 해놓으시면 이제 기억력 디귿 같은 형태로 문제가 나왔을 때도 똑같이 대처하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29번. 아이야. 129번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이어붙여서 가로 길이 10퍼지는 직사각형을 어쩌고 한다고 했는데 일단 그냥 그림 보니까 그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도형이고요. 두 번째 도형은 여기 이렇게 붙이다는 얘기지. 세 번째 도형은 이렇게 정사각형 3개를 이어서 붙였다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모든 점의 개수를 AN이래. 그래서 예시를 써놨는데 A1은 4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선분의 개수를 B라고 하겠대. 그래서 B1도 4네요. A2는요, 우리가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개지. B2는요, 선분의 개수 세로 하나, 둘, 셋, 가로 하나, 둘, 셋, 넷 하면 7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밑에 써있긴 한데 너네가 이걸 보면서는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세보고 나서 내가 센 거랑 요거랑 맞는지 확인하시면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해질 거야. 그 다음에 이제 A3인데 얘는 이제 8이 되고 그 다음에 B3가 10이라고 써있어. 근데 사람은 뭐다 규칙을 기가 막히게 찾는다고 했잖아. 야, 봐. 이게 3개가 나와 있으니까 A, B 같이 보지 말고 A만 따로 B만 따로 보자고. 얘는 지금 2씩 커지고 얘는 지금 3씩 커지고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하기로 아마도 A4의 값은 10이 되고 그리고 아마도 B4의 값은 13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한번 그려봐.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집니까? 샵 이렇게 되면 점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맞죠? 선분의 개수 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개랑 5개 더해서 13개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단원을 통해서 열심히 이제 연습한 게 뭐냐면 규칙을 발견하고 그걸 바탕으로 식을 세우자 이거야. 그 중에서도 얘는 등차 수열이니까 n항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자, A에는요 첫째 항이 4, 공차가 2죠. 그러니까 2n으로 시작하면 되겠고 1 넣어서 4가 나오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1 넣어서 4 나오고 2 넣어서 6 나오고 그치? 3 넣어서 8 나오고 된단 말이야. Bn도 마찬가지야. 첫째 항이 4고 공차가 3이니까 공차 때문에 3n으로 시작하면 되죠. 그리고 1 넣어서 4가 나오려면 1을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 넣었을 때 7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구하라고 한 것이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곱하기 bn 분의 6 곱하기 an 플러스 bn의 완전 제곱을 이제 계산을 하라고 시켰단 말이야. 그러면은 표현하면 되지. 이게 원래는 어려운데 식을 아는 상태에서 이보다 쉬운 문제가 어딨어. 자, 이거 바로 반영을 해주시면 이 식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근데 이거 분모부터 다 2차로 나오는 거 아니냐? 자, 얘랑 얘 곱했을 때 나오는 게 6n 제곱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똑똑한 놈들은 끝까지 전개 안 할 거야. 왜? 어차피 2차 하면 최고차 배수비로 수렴할 테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6 곱하기 an, bn 더하면 5n인데 5n 더하기 어쩌고를 제곱하니까 이게 뭐가 돼? 분모는 6n 제곱이고 분자는 6 곱하기 25n 제곱 더하기 어쩌고잖아. 그치? 그러니까
6분의 6 곱하기 25로 수렴할 테니까 6 약분하면은 이 녀석의 수렴값 25로 끝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일단 25입니다. 이 계산은 뭐 이 전교에서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등차라는 거를 예측을 해보고 네 번째에서 맞았으니까 그렇겠구나 하고 풀었는데 조금 더 정확한 이유를 한번 갖다 붙여봅시다. 일단은 다음 도형이 넘어가면서 이제 점이 두 개가 추가가 되잖아. 근데 점이 하나, 두 개가 추가가 되겠지. 그러니까 점의 개수는 두 개가 늘어난다는 거야. 그 다음도 하나, 둘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런데 선의 개수는 왜 3씩 늘어나냐? 자, 여기도 이유를 붙여봅시다. 선은 점 두 개를 찍었으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늘어나는 거 맞지? 그 다음 어때? 또 점 두 개, 하나, 둘, 선 세 개 이런 식으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점은 두 개씩 그리고 요건 세 개씩 늘어났구나. 근데 이거를 여기서 점 두 개, 선 세 개 늘어나네 라고 보는 것보다 세 개를 그냥 계산을 해보고 여기서 규칙을 찾아보고 그 규칙에 알맞는 설명을 떠올리는 게 훨씬 쉽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RPM 미적분 그 Q&A 풀이를 마무리했고요. 공부 잘 해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기가 풀어서 맞춤 문제가 아니더라도 선생님이랑 풀이가 어떤 식으로 다른지 혹은 내가 너무 복잡하게 풀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선생님이 너무 답답하고 복잡하게 풀고 있는 거 아닌지 그래서 내 풀이가 좀 더 좋은 것 같다 하면은 가져와서 쌤한테 얘기해주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지적을 해줄 거고 그 방법이 좋으면 또 그거 다른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화요일 봅시다.